아, 주식이 지금 엄청 오르고 있죠? 예. 어저께 미국 증시에서 마이크로소프트, MS 마이크로소프트가 폭등을 해가지고 관련된 뭐 AI 관련된 주식들이 다 올랐어요. 예. 뭐 좋은 징조로 보는 거죠. AI에 대해서 그 좀 의심을 했잖아요. 지금 이제 투자자들이 AI가 이게 되느냐, 이거는 의심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 관련된 모든 프로세스에 있는 이제 회사들이 다 지금 주가가 박살이 났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많이 올랐던 걸 다 팔은 거예요. 차익 실현을 한 거죠.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너무나 확신을 갖고 있었다가 혹시나 또 이거 다 틀리는 거 아니냐 해가지고 이제 옛날부터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좀 많이 팔았어요. 그게 이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차익 실현이 된 건데, 그래도 초창기 때 샀던 사람들은 대부분 다 몇 배죠. 예. 그러니까 사실 이게 언론만 죽어나고 최근에 들어온 사람들만 힘든 거지, 원래부터 이제 돈을 많이 벌었던 사람들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보면은 외국인들도 많이 헷갈려해요. 사실은 AI가 이게 맞느냐 안 맞느냐. 그러니까 본인들은 지금 미국에서 보잖아요, 그거를. 우리는 지금 솔직히 뭐 AI라는 것이 지금 사실 우리 게 아니라 우리는 그거의 부속품을 파는 거거든요, 반도체. 그러니까 뭐 누구를 맞다나 골드러시 때 우리는 청바지를 파는 거죠. 실제 골드러시는 어디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미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골드러시가 실제 금이 있냐 없냐 막 그러다가 금이 없네? 뭐 이런 얘기 누가 야하는 순간 갑자기 막 또 멘붕 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왜? 지금 막 엄청나게 싸들고 들어가가지고 꽃갱이니 뭐니 막 수천 개 수천만 개씩 싸들고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막 그러고 앉았는데, 지금 이제 골드러시 때하고 똑같다고 보면 돼요. 골드러시 때랑. 예. 근데 그거를 이제 옆에서 부속품을 만드는 나라들 같은 사람들은 엄청 지금 뭐 이제 타격을 받는 거죠. 갑자기 뭐 예를 들면 뭐 골드러시 필요 없다 그러면 막 엄청나게 쌓아놓은 청바지 저거 다 어떡하냐. 일단 야 스톱 이렇게 되는 거야. 예. 그러니까 반도체가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그거. 근데 문제는 이미 청바지를 많이 이미 지금도 계속 사고 있고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저거 끝났다. 또 청바지라는 것이 한 번 사놓으면 또 이제 뭐 계속 필요한 것도 아니니까라는 생각도 하면서 저것도 결국 사이클 산업 아니냐. 그러니까 한 번 쫙 팔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여기저기서 막 널려 있는 게 청바지 아니냐. 이렇게 되면서 이제 사실은 청바지 만드는 회사인 하이닉스하고 이제 삼전을 이제 뭐 예를 들면 사이클 산업에서 이제 지금 고점이다 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뭐 사실 이게 지금 뭐 누가 나쁘다 좋다의 개념보다는 확신의 문제거든요. 신념. AI 가는 거 안 가는 거 이거에 대해서 나온 불신이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 폭락이 사실은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뭐 레버리지인데 가장 물론 레버리지가 없었으면 훨씬 더 그런 게 없었겠죠, 간극이. 근데 이 AI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한 그 조바심, 그게 지금 이제 이걸 만든 거예요. 그게 가장 핵심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제는 또 이제 AI가 된다.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뭐 실적이 많이 나오니까 또 되는 거네? 라는 생각.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제 뭐 뭐 데이터 센터라든지 뭐 소위 얘기해서 뭐 AI의 자체 반도체보다는 뭐 AI 환경에 이제 관련된 이익이 이제 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줬다 그러는데, 아무튼 뭐 AI라는 것이 이제 뭐 골드러시도 골드러시고 또 옛날에 대항해 시대, 그러니까 지금 배를 타고 나가서 인도로 가면 거기에 뭐 엄청나게 향신료하고 뭐 이런 것이 있다 라고 지금 했는데, 그래서 배를 막 무진장으로 지금 만들어서 유럽으로 막 가지고 오려고 네덜란드가 이렇게 만든 게, 근데 돈이 모자라서 이제 만든 게 최초의 주식회사인 동인도 회사입니다. 주식을 딱 이제 판 거지. 그래서 이제 그 주식 판 돈으로 뭘 했다? 배를 산 거예요, 배를. 최대한 많은
배를 만드는데 그 많은 물자를 적재할 수 있는 그런 배를 산 거고, 거기에 따르는 또 선원들 고용하고 선장들 뭐 이게 지금 다 지금 하는 일입니다. 예. 그리고 또 그게 이제 결국 네덜란드가 이제 동인도 회사가 잘 되다가 결국 그게 이제 그 해외 영토의 싸움에서 결국은 영국이 이겨가지고 결국 영국 대영제국 영국의 그 동인도 회사만 우리가 더 유명한 걸로 알고 있죠. 실제로는 그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가 제일 유명해요. 예. 이것도 뭐 상식으로 좀 알아두시고요. 예. 원래 주식회사에 우리가 알고 있는 주식 이거 증권거래소의 가장 시초는 누구다? 네덜란드예요. 예, 네덜란드. 그 다음에 영국이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에 가면 네덜란드가 방구 좀 끼잖아요. 근데 이제 왜 그렇게 됐냐면 이제 스페인이 원수지. 스페인이 네덜란드를 합병을 해버렸어요. 그 나라를. 그러니까 해외에 있는 네덜란드 식민지는 아주 그냥 고립무원이 된 거지.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사실 네덜란드가 호주도 네덜란드가 먼저 발견했고, 심지어는 인도도 네덜란드가 먼저 발견했어. 인도도. 예. 그러니까 네덜란드 사람들이 엄청 독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돈 욕심도 많고, 아끼고. 우리로 따지면 진짜 그 뭐 꼴통보수야 다. 꼴통보수인 사람들이라고. 그러니까 옛말에 그 에라스무스의 우신예차에 나오잖아요. 금빵을 먹고 다이아몬드 똥을 싸는 사람들이다. 그만큼 이제 돈 되는 일만 하고 들고 얄짤없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한 것이 네덜란드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 이제 그때 대영 제국이랬든 네덜란드 제국이든 그때 일어났던 동인도 회사가 일어났을 때 대항해 시대 때 그때의 고민이 지금 고민하고 똑같아. 지금 이제 그 AI가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이거 진짜 뭐 모든 게 다 될 것 같은데 또 아닌 것도 이거 혹시 뭐 진짜 배 막 실컷 만들어놨는데 배 실컷 만들어놨는데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누구는 많다고 얘기만 하지 실제로 직접 가가지고 퍼온 건 아니니까. 근데 또 조금 퍼왔다고 해도 그게 진짜 단지 아닌지 더 많은지 이것도 중요하잖아. 배라는 것이 뭐 한 번 쓰려고 많은 게 아니잖아요. 이게 사람들이 계속 의심을 하는 거야. 막 배 만들면서도 의심하고 될까 이거 진짜 인도가 있나, 중국 가면 뭐 가져올 수 있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배 만들면서 선장 고용하고 막 하면서 이게 진짜 거의 매일매일 잠을 못 자지 뭐. 잠을 못 자. 왜? 이게 뭐 전 재산을 다 털어놨는데 이게 될지 안 될지가 정말 인생에 완전히 그냥 도박이야 도박. 예. 지금 우리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하고 똑같은 거야. 이게 AI가 되면 대박 나고 안 되면 쪽박 차는 거야 다. 이게 지금 페이스북이네 뭐 마이크로소프트네, 이 사람들 다 똑같은 생각하고 있는 거야. 야, 우리 회사 이거 저거 잘 되면 대박, 이거 아니면 쪽박이다. 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막 변동성이 큰 거예요. 막 하루에 막 20%씩 올랐다가 떨어지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봤을 때는 참 알 수가, 왜냐면 이건 진짜 이건 도박이에요. 왜냐면 AI 혁명이 될지 안 될지는 사실 아무도 모르니까. 다만 자기들끼리만 확신한다 그러는데, 아주 스페이스X가 될지 안 될지, 화성 식민지가 될지 안 될지 아무도 모르는 것처럼 똑같은 거야 사실은. 예. 근데 대부분 다 이제 안 되는 쪽에 많이 건 사람들도 많죠. 예를 들면 뭐 우리가 이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나폴레옹 전쟁에서 나폴레옹이 이길까 질까. 나폴레옹이 그때는 혁명가란 말이야. 기존의 시스템을 깨고 새로운 것을 하는 혁명가라고. 나폴레옹이 왕정을 다 깨부시고 영국 왕이든 저기든 오스트리아 왕이든 러시아 왕이든 왕정을 다 깨부시고 이제 시민군을 형성해가지고 했잖아요. 나름대로 그때는 그게 뉴노멀이야. 예, 그때 나폴레옹이 졌잖아요. 그리고 다시 이제 그 자본주의가 유지가 됐잖아요. 이게 사실은 그 역사에서는 그게 이제 되느냐 안 되느냐 그때 항상 이제 기로에 있는 겁니다. 기로에 있는 거야. 30년 전쟁도 마찬가지잖아요. 신교와 구교의 싸움에서 만약에 구교가 이겼다고 생각해보세요. 예. 근데는 없는 거예요. 다시 그냥 계속 중된 겁니다. 그 30년 전쟁에서 이겼던 그 신교들이 왕과 결탁해가지고 절대왕정을 만들었는데, 그 절대왕정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세력들이 결국은 나폴레옹에 의해서 깨부셔지는데, 그 나폴레옹이 그것을 만약 이겼다 그러면은 지금 뭐 어떻게 됐을까요? 참 궁금하긴 하죠. 예측이 불가해요. 나폴레옹은 그 사람 자체도 약간 권력욕이 많은 사람이라 자본주의가 됐을지 아니면 진짜 뭐
전체로 다 공산주의가 돼버렸을지는 모르겠는데, 나폴레옹을 좋아하진 않습니다. 다만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뭐 사실 되게 뭐 그렇게 뭔가 한 사람이 영웅에 의해서 뭔가 이렇게 좌지우지되는 그런 조직은 좀 위험한 조직이에요. 예, 위험한 조직. 그래서 그게 막 좋다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히틀러도 마찬가지고요. 뭐 다 압도적인 기술력. 당시 나폴레옹도 그랬고 히틀러도 그랬고 독일이 프랑스가 다 압도적인 기술력을 선도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자신감에 의해서 약간 우파지. 극우의 극우 맞아. 그게 극우예요. 우리 지금 뭐 이게 올림픽 공원에 있는 게 극우가 아니고 그런 게 극우야. 히틀러나 뭐 나폴레옹 같은 게 극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독재자에 의해서 이게 막 기본적인 인권을 제한하면서 뭔가 엄청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옆에 있는 민족이라든지 나라를 막 침략하고 이게 극우예요. 극우. 뭐 쓸데없는 거 가지고 극우라 그래. 극우의 기능을 알면서도 자꾸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극자는 결국 뭡니까? 극자는 결국은 뭐예요? 무정부주의자지 뭐. 무정부주의자. 그게 극자예요. 근데 지금 어떻게 반대가 돼가지고 뭐 좌파들이 독재라고 앉았고 이러니까 참 웃겨. 이상해. 근데 극우가 독재를 해야 되는데 좌파가 독재를 하고 있고 막 이러니까 바뀌었어. 네, 바뀌었어요. 예, 지금 보면은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 가장 좀 재밌는 부분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지금 AI 혁명이라는 것이 의뢰 당연히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주식이 왜 이렇게 변동성이 심하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주식이 변동성이 심한 거는 우리나라도 문제지. 일단 이 정권도 문제지. 준비가 안 돼 있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야, 병신같이. AI 혁명이 뭔지도 모르고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AI 혁명이란 것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거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은 삼성전자가 싸 보이고, 또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삼성전자가 비싸 보이고, 이게 볼 때마다 다른 거야. 볼 때마다. 어떨 때면 내 새끼인데 어떨 땐 이뻐 보이고 어떨 땐 못생겨 보이는 거야. 응? 예. 삼성전자가 5만원일 때에 비하면 지금 되게 비싼 거고, 또 보면은 뭐야, 앞으로 갈 길을 보면 또 싼 거 같고, 이게 막 헷갈리는 거야 막 지금. 헷갈리는 거야. 근데 제가 지금 이제 오늘 뭐 지인들한테 카톡을 보내가지고, 오늘 그냥 웬만하면 절반 정도는 좀 현금화를 해라라고 얘기를 한 이유가 있는데, 답하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좀 이 폭등했을 때 절반 정도는 현금화를 해라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초창기에 삼성전자가 이제 어디까지 갈지, 하이닉스 어디까지 갈지, 노무라니 뭐니 이런 애들이 지금 이렇게 막 제시했던 금액 있죠. 이때는 모든 사람들이 꿈에 젖었기 때문에 그게 잘 달성될 수도 있어요. 예. 뭐 50만원이든 뭐 700만원이든 뭐든 뭐 달성될 수가 있는데, 지금은 어쨌든 간에 사람들이 일단 겁을 한번 집어먹은 거야. 예. 외국인이, 우리뿐만 아니라 외국인이, 우리는 외국인 때문에 겁을 먹은 거고, 외국인은 AI가 실제로 될지 안 될지를 헷갈려가지고 겁을 먹은 거예요. 그냥 이게 한 번 먹은 겁은 다시 또 생각이 나거든. 그러니까 계속 이럴 거예요. 앞으로 변동성이 계속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은 뭐 결국 최후의 신대한 대박이 나겠죠. 돈을 계속 이제 뭐 AI 혁명 쪽 성공하는 쪽에 몰아서 계속 갔던 사람은 나중에 가면 큰 돈을 벌겠지. 뭐 로스차일드가 그런 거잖아요. 영국이 이긴다, 영국이 이긴다 이렇게 몰아서 결국 큰 돈을 벌고, 또 수에즈 운하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또 해서 수에즈 운하 또 큰 돈 벌었잖아. 두 가지로 큰 돈 벌었어. 수에즈 운하로 한번 큰 돈 벌고, 아니 나폴레옹 전쟁으로 큰 돈 안 벌고 수에즈 운하로 큰 돈 벌게 로스차일드예요. 예, 이게 로스차일드. 상식으로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지금은 왜 이렇게 변동성이 많으냐에 대해서 많은 유튜브들이 얘기를 안 해요. 무조건 된다 이런 얘기만 하는데, 실제로 그 되고 안 되고는 우리가 판단하는 게 아니야. 그거는 실제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 가능성을 발견하고 계속 확인해야 되는 과정이에요. 금이 계속 얼마나 있느냐. 우리 사실 골드러시라는 것이 그때 있었지만 지금은 골드러시 안 하잖아. 뭐 금을 팔아 누가 가요 이렇게? 그리고 누가 뭐 일반인들이 이렇게 배를 만들어가지고 뭐 대항해 시대를 해서 바다에 나갑니까? 안 나가잖아요. 예. 철도혁명이라 그래가지고 뭐 철도를 지금 뭐 다시 만들어가지고 어디 뭐 철도 계속 막 만들지 않잖아요.
어느 순간에는 이제 그게 일상화되면서 이제 그거에 대해 열정이 사라지는데, 그 열정이 많아질 때 주가가 이제 오르는 거거든요. 그때 큰 부자도 나오는 거고. 근데 지금은 또 왜 이게 재밌냐면, AI가 아직 형상화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AI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많은 지금 빅테크 기업들이 거기다 돈을 쓰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가장 핵심인 거예요. 지금까지는 미국 기업들이 돈을 별로 안 썼어. 그러니까 생산에 필요한 인프라가 많이 드는 산업은 다 동남아나 한국이나 일본, 중국이 했단 말이에요. 미국인 뭐 했냐? 그냥 머리만 쓰고 입만 나불대는 걸로 했어요. 그러니까 뭐가 많아? 마진이 엄청 높았지. 그러니까 주가가 그렇게 올라갔던 거예요. 미국 주식은. 그리고 별로 이렇게 코스트가 많이 들지 않았다고. 예, 코스트가.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지금까지는 어떤 우리가 걔네들이 자동차 만들고 이런 것들도 다 왜 밖으로 내보냈냐면 비용이 많이 드는 거야. 비용이. 이 반도체도 이것도 반도체 설비도 비용이 많이 든단 말이야. 그래서 내보낸, 걔네들이 돈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면 그만큼 코스트가 낮아지니까 쟤네들은 무조건 마진이 높은 게 중요하단 말이야. 근데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저렇게 주가가 높아졌고 상승을 했던 이유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비용 구조가 되게 로우 코스트야. 로우 코스트. 예. 로우 코스트입니다. 근데 한국은 하이 코스트지. 그러니까 한국이 막 이렇게 많이 번다고 해도 사실은 미국이라든지 이런 데보다는 항상 좀 처지는 이유가, 우리는 고비용 구조란 말이야. 고비용 구조. 우리가 포스코 홀딩스라든지 이렇게 철강이든 진짜 2차 전지도 고비용 구조라고. 그러니까 그런 거 안 만드는 거야, 미국은. 그런 비용들을. 그나마, 그리고 근데 중국같이 아예 그냥 그렇게 인건비가 싸고 생산비가 적게 드는 나라에서는 이제 그런 것들이 문제가 안 되는데, 미국 같은 나라들은 아예 그런 거 안 만들어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이제 AI 혁명이 일어나면서 이 데이터 센터나 이런 건 지들이 직접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야. 지들이 직접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어떤 자기들이 소유권을 주장해야 자기 회사가 그만큼 배타적 권리를 갖게 되니까,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있는 거예요. 벌어든 돈은.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사람들이 그냥 구글이든 뭐든 애플이든 이런 애들은 돈만 버는 애들인 줄 알았는데, 요번에는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그것도 싫은 거야. 예, 테슬라도 지금 돈이 많이 들잖아요. 예, 스페이스X도 이게 돈이 얼마나 들지 알 수가 없어. 예. 그러니까 미국이 요번에 처음 겪는 건데 뭐냐면, 근래 3, 40년 안에 없었던 일인 거야. 미국 기업들이 돈이 많이 드는 짓을 잘 안 하다가 요번에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드는 일을 하다 보니,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더 이제 무서운 거야. 왜? 입만 나불대서 안 되면 그만인데, 입만 나불대서 안 되면 그만인데, 돈을 엄청나게 쏟아붓고 안 되면 완전히 개파산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글 주식 샀던 사람들, 마이크로소프트 주식 샀던 사람들, 엔비디아 주식 샀던 사람들은 그냥 땅 짚고 헤엄치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이렇게 비용을 많이 들이니까, 다들 돈을 엄청나게 들이니까 이제 불안한 거야. 매일매일 불안한 거야. 돈 저렇게 좀 많이 쓰나? 좀 많이 써야 되나? 안 쓰면 안 되는데, 얘들은 자꾸 이제 CEO들은 지금 안 쓰면 우리는 다음이 없어, 이러니까 환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자본주의는 또 누가 담보해 주는 게 아니잖아. 중국처럼 나라가 담보해 준다든지, 중국은 나라가 담보해 주니까 기업들이 걱정이 없는 거지. 써도 나라에서 또 보장해 줄 테니까, 이렇게 되는데, 나라가 같이 망하는 거지, 중국 같은 경우는. 미국은 철저한 자본주의니까, 나라가 보증해주고 이런 것도 없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진짜 매일매일 불안한 거예요, 이게. 매일매일 불안한 거예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주식시장이 이렇게 변동성이 심한 겁니다. 중국이 변동성이 별로 없는 이유가 뭐야? 어차피 나라에서 해주는 건데 해팅의 개념이 없는 거지. 근데 지금은 당분간은 이런 변동성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네. 많을 수밖에 없어. 네,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오늘 영상 올렸고, 그래서 지금 이제 사실 이제 자꾸 사람들이 그냥 무조건 밑도 끝도 없이 레버리지 얘기하고 그러는데, 이 레버리지도 이거 레버리지가 가장 큰 잘못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시장이 작은데 회사 두 개가 절반 이상인데 거기다가 그 회사 레버리지를 만들어 놓으니까 70%가 돼버리잖아요. 미친 새끼들이. 근데 이 산업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AI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맨날 그 변동성인데 이렇게 있으니까
고래가 춤을 추니까 바가지 안에 있는 물이 흘러 넘쳐 안 넘쳐. 그러니까 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걸 예측을 하고 했어야 되는데 얘네들은 그냥 AI 하면 무조건 돼 이렇게 생각하니까 우리만 되면 뭐해, 미국 애들이 된다 그래야지. 그걸 예측을 못하니까 이렇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런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이렇다는 걸 말씀드려서 영상 올렸고, 늘 말씀드리지만 이런 인사이트를 가지려면 본부장이 말한다. 사서 읽어보시고 청년의 유료 구독 당부드리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